여러분, 대한민국을 구원할지도 모를 믿기지 않는 기적이 바로 며칠 전 터졌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내로라하는 과학 강국들이 수십 년 동안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이건 불가능하다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바로 그 마의 영역. 그 굳게 닫혀있던 철옹성 같은 문을 한국의 서울대 연구팀이 2026년 4월 세계 최초로 박살내며 열어젖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논문 하나 잘 썼다는 학술적 성과가 아닙니다. 이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쓸 수 있는 수백조 원짜리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거대한 서막입니다. 창원 앞바다에서 흔하게 버온 짠 바닷물 한 통으로 우리가 매달 가스비로 내는 그 도시가스를 별다른 복잡한 정제 과정도 없이 그대로 콸콸 만들어버린 겁니다. 매년 중동과 호주에 피 같은 혈세에 수십조 원을 갖다 바치며 가스를 구걸해오던 나라가 이제 3년이 둘러싸인 우리 앞바다를 거대한 무한 가스전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전 세계 천재들이 다 덤벼도 못 풀었던 이 난제를 한국 연구팀은 무슨 수를 써서 풀어낸 걸까요?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소식이 왜 단순한 민족적 자긍심을 넘어 우리의 지각,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기막힌 대막을 아주 쉽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이 뉴스에 왜 이렇게까지 열광해야 하는지 냉정한 현실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한국은 현재 천연가스, 그 중에서도 액화천연가스인 LNG를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한국의 LNG 총 수입량은 역대 최고치인 4,600만 톤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일러를 틀고 한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켤 수 있는 건 저 멀리 카타르, 오만, 호주, 미국에서 거대한 가스 운반선들이 아슬아슬하게 바다를 건너와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가스를 사오는데 매년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부가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사실이죠. 더 끔찍한 건 가격 결정권이 우리에게 단 1%도 없다는 겁니다. 저 멀리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거나 호주 가스 공장에서 파업이라도 일어나는 날엔 우리 집 주방 가스레인지 불꽃값이 당장 내일부터 미친 듯이 널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저 국제사회가 통보하는 가격표를 보며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열어야 하는 철저한 에너지, 을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우리 손으로 끊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를 빙 둘러싸고 있는 저 바닷물로 직접 가스를 만들어 쓸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에너지 지형도가 천지개벽 수준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이 기술에 목을 맸습니다. 사실 바닷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자는 아이디어 자체는 1980년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공기 중의 골칫거리인 이산화탄소에 찌릿한 전기를 가해서 화학 반응을 돕는 핵심 물질인 촉매를 거치게 하면 메탄이나 수소 같은 유용한 연료로 바뀌거든요.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도 없애고 친환경 에너지도 얻는 완벽한 일석이조의 기술이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네로라하는 천재 연구팀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가 전부 피를 보며 나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벽이 하나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의 문제였습니다. 이 전기화학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기가 잘 통하는 특수 용액이 꼭 필요한데요. 문제는 기존 기술들이 하나같이 불순물이 단 1%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비싼 순수한 정제수만을 고집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냥 공짜인 바닷물을 쓰면 안 되냐고요? 네, 안 됩니다. 바닷물을 그냥 쓰면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거든요. 바닷물 속에는 소금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그네슘, 칼슘 같은 온갖 복잡한 미네랄 성분들이 우글우글 녹아있죠. 이 녀석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가스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촉매 표면에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습니다. 촉매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눈치 없는 마그네슘과 칼슘 찌꺼기들이 그 입구를 시멘트 바르듯 꽉꽉 틀어막아 버리는 겁니다. 마치 하수구에 기름때와 머리카락이 꽉 막혀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내려가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과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정제수를 만들어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큽니다. 가스를 만들어서 돈을 아끼려고 하는 건데 그 가스를 만들기 위해 깨끗한 물을 제조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건 경제성이 전혀 없다. 실험실 장난감일 뿐이다. 라는 회의론이 전 세계 학계를 뒤덮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이 단단한 벽 앞에서 결국 연구의 방향을 틀거나 포기해야만 했죠. 바닷물을 직접 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에너지 공학계에 뿌리 깊게 박힌 절대적인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천재과학자들이 아주 기발하고 통쾌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6년 4월 14일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상욱 교수와 재료공학부 한정우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상을 발칵 뒤집을 논문 하나를 전격 공개합니다. 이 두 팀의 만남부터가 사실 한편의 영화 같습니다. 박상욱 교수팀은 실제 전기를 이용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하드웨어와 실험의 달인들이었고요. 한정우 교수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활용해 원자 단위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촉매를 설계하는 이론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최고의 현장 사령관과 최고의 천재 전략가가 완벽하게 손을 잡은 겁니다. 이들은 남들처럼 어떻게 하면 바닷물을 더 싸게 정제할까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깨끗한 물? 필요 없어. 그냥 더러운 바닷물을 냅다 들이부어도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 판 자체를 엎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연구팀은 두 가지 소름 돋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첫 번째 무기는 그들만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특수 촉매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일반적인 촉매는 일을 하면 할수록 때가 끼고 지쳐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연구팀이 구리와 산화구리를 절묘하게 배합해 만든 이 녀석은 다릅니다. 전기 반응을 받아서 일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구조를 바꾸며 자기 자신을 더 쌩쌩하게 업그레이드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기계가 알아서 스스로 성능이 진화하는 마법 같은 물질을 창조해낸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압권은 바로 두 번째 무기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연구팀은 에너지 공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혀 뜬금없는 의학 분야의 기술을 훔쳐옵니다. 바로 의학계의 중금속 해독 기법인 킬레이션 전략입니다. 원래 이 킬레이션은 사람 몸속에 납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이 쌓였을 때 쓰는 해독 치료법입니다. 환자에게 중금속을 꽉 흡착하는 특수한 해독 약물을 주사해서 오줌으로 배출시켜버리는 원리죠. 연구팀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아, 촉매를 막아버리는 바닷물 속 마그네슘이랑 칼슘도 결국 금속 성분이잖아. 바닷물에 이 해독제를 풀어버리자.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바닷물에 킬레이트제를 살짝 투입하자 방해꾼이던 마그네슘과 칼슘 성분들이 약물에 포박당한 채 꼼짝도 못하게 묶여버렸습니다. 방해꾼을 힘들게 밖으로 쫓아낼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꽁꽁 묶어 결박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니 이산화탄소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뻥 뚫리게 되었죠. 전 세계 과학자들을 수십 년간 절망에 빠뜨렸던 그 악마 같은 촉매 표면 막힘 현상이 의학계의 아이디어 하나로 너무나도 우아하고 깔끔하게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론과 시스템은 완벽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증명뿐이죠. 보통 이런 엄청난 논문을 쓸 때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안전하게 실험용 바닷물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물에 소금이랑 마그네슘을 딱 정해진 비율로 타서 인공해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야 변수가 통제되고 그래프가 아주 예쁘게 그려지니까요. 하지만 우리 서울대 연구팀의 패기는 남달랐습니다. 온실 속 화초 같은 실험은 필요 없다. 어차피 상용화하려면 진짜 거친 바다에서 써야 한다. 연구원들은 그 길로 차를 몰고 창원시 앞바다로 달려가 시퍼렇게 출렁이는 진짜 바닷물을 양동이로 퍽퍽 길어왔습니다. 미생물도 있고 불순물도 섞여있는 통제 불가능한 그 날것의 바닷물을 기계에 자비 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올린 순간 계기판에 찍힌 숫자는 연구진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기를 가스로 바꾸는 가성비 지표, 이른바 패러데이 효율이 무려 65.4%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투입한 전기의 65% 이상이 오직 우리가 원하는 도시가스를 만드는데 아주 정확하게 쓰였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부산물로 함께 나오는 청정에너지, 수소의 양까지 싹 다 합치면 전체 연료 변환 효율이 90%를 가뿐히 넘겼습니다. 버려지는 전기가 10%도 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이 거친 진짜 바닷물을 넣고 기계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풀가동했는데도 단 1%의 성능 저하도 없이 쌩쌩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엄청난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 과학계는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이 논문이 실린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바로 이 학술지입니다. 영어 이름이 꽤 길고 복잡하죠? 아마 시청자들께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널은 환경과 에너지 분야를 통틀어 전 세계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군림하는 절대적인 권위의 학술지입니다. 세계학계의 권위 점수인 임팩트 팩터가 무려 21.1에 달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깐깐하고 의심 많기로 소문난 천재 심사관들이 이 한국팀의 데이터를 현미경처럼 뜯어보고는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진짜 기적이다라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승인을 내준 겁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도장 찍어준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이 기술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기술이 가진 소름 돋는 경제성과 실용성 때문입니다. 보통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가 개발되면 그걸 담아서 나르는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합니다. 수소 에너지 보급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전국을 파헤쳐서 수소 전용 배관망을 수십조 원 들여 새로 깔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대팀이 바닷물로 만들어낸 이 메탄가스는 다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보일러실과 가스레인지 밑으로 연결된 그 낡은 노란색 도시가스 배관, 거기에 이 바닷물로 만든 가스를 그냥 그대로 아무런 개조 없이 쏙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갈 인프라 교체 비용이 그냥 0원이라는 소리입니다. 탐욕화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보급 비용 문제를 이미 완벽하게 스킵해버린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쓰는 가스로 바꾸는 이 거대한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 중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기술 선점에 혈안이 되어 있죠. 국제에너지기구조차 2030년까지 이 기술이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시장에서 가장 상용화에 가깝고 가장 파괴력이 강한 원천 기술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선점해버린 겁니다. 과거 반도체 초기 시장에서 퀄컴이 원천 특화 하나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깡패처럼 로열티를 쓸어 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에너지 기술의 특허로 전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첫 단추를 꿰었다는 뜻입니다. 박상옥 교수는 논문 발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중동전쟁 같은 이슈로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바닷물을 쓰는 이 기술은 우리나라의 자원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담담한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절박한 현실과 가슴 벅찬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 우리는 더 이상 중동의 미사일 한 발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매년 수십조 원씩 해외로 퍼주던 그 돈을 아껴서 우리 국민들의 복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마법 같은 기술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삶을 바꿔놓게 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현실적인 로드맵입니다. 현재 2026년 이 순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확보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5년 동안은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실험실 장치를 실제 공장 규모로 덩치를 키우는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기계의 덩치를 집채만하게 키워도 지금의 65.4% 효율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치열한 검증을 거쳐야 하죠. 그리고 5년에서 15년 사이에는 가스를 만들어내는 생산 단가를 미친 듯이 깎아내리는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과거 태양광 패널이 처음 나왔을 땐 너무 비싸서 우주선에나 썼지만 지금은 시골집 지붕마다 덮여있는 것처럼 말이죠. 효율이 오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단가는 무조건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김칫국부터 마시기 전에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한계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마냥 장밋빛 찬양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여러분을 기만하는 거니까요. 첫 번째 문제는 가성비, 효율 65%라는 숫자가 대단하긴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우리가 쏟아부은 귀한 전기의 30% 이상은 원하는 가스를 만들지 못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상용화를 하려면 이 효율을 극한까지 쥐어짜내야 하는 험난한 과제가 남아있죠.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전기의 출처입니다. 바닷물에서 가스를 뽑아내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를 기계에 퍼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기가 석탄을 펑펑 태우거나 외국에서 비싸게 사온 가스를 태워서 만든 전기라면 이건 말 그대로 조삼모사이자 코미디가 돼버립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도 박살나버리죠. 이 기술이 진정한 친환경 구세주가 되려면 반드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착한 재생에너지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결국 이 훌륭한 시스템을 깔기 위해 국가 차원의 막대한 재생에너지 투자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거대한 숙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겨울부터 당장 가스비가 0원이 된다는 식의 자극적인 오해는 접어두셔야 합니다. 수십 년의 묵직한 투자가 필요한 길고 험난한 마라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깐깐하고 현실적인 장벽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술에 이토록 열광하고 가슴이 뛰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마라톤 출발선에 서보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아예 경기장 문이 굳게 잠겨 있었으니까요. 미국도, 유럽도, 일본의 천재들도 그 거대한 문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두 과학자가 흔하디흔한 창원 앞바다, 바닷물 한 통으로 그 무거운 철문을 시원하게 발로 차서 열어버린 겁니다. 이 독보적인 원천 기술이 없었다면 상용화니 단가 절감이니 하는 배부른 논의 자체가 애초에 시작조차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남들보다 10걸음 앞서서 미래 에너지 패권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아 매번 강대국들의 눈치만 봐야 했던 서러운 반도의 국가. 하지만 우리에겐 삼면을 둘러싼 무한한 바다가 있고 세계가 포기한 난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천재적인 두뇌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반란이 앞으로 전 세계의 에너지 판도를 어떻게 뒤흔들고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완성해 나갈지 우리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벅찬 가슴으로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가슴 뜨거워지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대한 기술혁명의 뒤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중국, 유럽이 에너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상상도 못할 더러운 견제와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서울대 연구팀의 후속 행보, 그리고 세계 각국이 우리 기술을 어떻게 견제하고 또 어떻게 베끼려 드는지 그 치열한 에너지 전쟁의 한복판을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깊이 있게 파헤쳐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또 내 지갑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이 거대한 흐름을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구독 클릭 하나가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견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계가 포기한 문을 열어젖힌 우리 과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저는 다음에 더 뜨겁고 더 묵직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